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히딩크 창업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히딩크 감독 하면 생각나시죠?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그 4강의 신화를 이룬 그 명감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그 월드컵 축구를 창업 쪽에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 창업학에 대해서 한 10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내를 갖고 노력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이탈리아 경기에서 사실 거의 진 경기였지만은 그 종료 3분 전에 그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또 안정환 선수가 이제 결승골, 골든골을 넣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졌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라면 인내, 참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그 용기,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업자라면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더하기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홍보 마케팅 능력, 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 능력 등등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몫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라면 물론 뭐 돈이 많아서 수십 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라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창업자는 혼자 하거나 뭐 겨우 직원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사장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술, 지식, 그리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선수들의 기초 체력을 참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히딩크 감독이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체력 훈련입니다.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죠. 창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체력, 창업의 기초 체력은 뭐겠습니까? 창업 이론, 그리고 실무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능력을 꼽을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항상 다음 경기를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한국과 만날 팀이 누구냐. 그래서 항상 경기장에 가서 다음 팀의 경기를 보면서 항상 분석을 한 것이죠. 창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은 언젠가는 경쟁자가 불쑥 정말 예고 없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경쟁자 그리고 잠재적으로 분명히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선수들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팀워크를 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고참 선수하고 신찬 선수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방을 함께 쓰도록 해서 그 신구 조화를 참 잘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창업은 팀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을 신뢰하는 것,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세 명의 인원이라도 그 팀워크가 깨지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이ør영 선수가 그 미국하고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경기의 한 일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창업에서 누구나 다 성공하면 왜 창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하지만 그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능력 위주로 선수를 발굴하는 것. 우리나라 학연 지연으로 참 많이 얽혀 있어서 이 스포츠에서도 그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히딩크 감독은 철저하게 선수들의 능력을 위주로 선발을 했다는 거죠. 창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청탁을 받게 됩니다. 뭐 내 조카, 우리 딸 좀 채용해달라. 그걸 과감하게 뿌리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직원의 채용, 관리에 있어서 아주 냉정해야 된다. 정말 객관적으로 능력 위주로 선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정말 친인척들이 너무 많이 관여하는 회사,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덟 번째는
12번째 선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그 붉은 악마들의 왕은, 이 붉은 악마들이 바로 12번째 이제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덕분으로 우리가 이제 월드컵 4강에 이제 당당히 올랐는데, 창업도 마찬가지죠. 내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성원을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소에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맥 관리,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평소에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경우, 사람들 사이에 뭐 인기가 있다든지, 인맥 관리가 잘 되신 분들, 뭘 하더라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창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늘 어울려야 되죠. 이 커뮤니티 활동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카페,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9번째는 더 뛰어난 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월드컵 4강에서 전부 다 사실은 그 우승 후보 강팀들을 계속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절대로 기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하면 대기업하고 경쟁해야 되죠. 나보다 훨씬 먼저 창업하고 자본력, 인력이 우수한 그런 회사하고도 경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죽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투 경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기 전에 눈싸움에서 지면 그 경기 진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당함, 자신감, 나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마음 가지고 하시면 저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작은 승리에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 참 그 한 경기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참 얼마나 국민들이 열광하고 선수들이 열광했습니까? 많은 히딩크 감독은 그 환호성을 뒤로 하고 촘촘히 라카룸으로 사라져서 다음 경기를 늘 준비하게 되는 거죠. 요즘 창업자들 매출 조금 오르면 차가 좀 바뀌더라고요. 예, 집이 좀 바뀌고 또 회사 인테리어가 좀 바뀌고 회사 이전하고, 그래서 작은 승리에 좀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5억, 10억, 난 성공한 창업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멀리 보고 가자. 눈앞의 현실에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들뜨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썼는 글입니다만은 그 히딩크 창업학이라는 걸 아마 지금 요즘 창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성공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